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24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들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일주일이죠. 네,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끝이에요. 저희 그때 내기한 거 말해도 되나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그때 저희 푸나님이 179석 네. 얘기하고 제가 170 네. 그다음에 제가 이슬 씨- 178. 78이었어요? 네. 네. 진짜요? 네. 네, 왜냐면 그때 되게 비겁하게 불렀어요. 아 진짜요? 네, 179 바로 밑에 78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대단하시네. 그러고 찬우 씨가 몇 석이었죠? 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구만 155 불렀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푸나님 승. 푸나님 네. 승. 네, 승. 좋습니다. 완전 승. 네, 그래서 그냥 없던 걸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굳이 얘기 근데 안 꺼냈어요. 말안 꺼내면. 푸나님을 제외하면 제가 1등 아니에요 여기서? 아 그쵸, 그건 그쵸? 맞죠.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긴 걸로 하고 왜 갑자기? 저는 일주일간 이제 백수가 돼서 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 이제 고생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수고 같아요. 많으셨습니다. 아니 저희 청국장 1화 시작하는 날이 총선기획단 딱 된 날이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지금이 그리고 딱 이제 일을 마치고 청국장의 시작이 제 총선기획단 시작이랑 딱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진짜 한 그래요. 주가 저희가 그때 코로나 그것 때문에 한 주 쉬고 네, 한 주 쉬고 지금 24회. 5주째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진짜. 진짜로 그 뭐야 처음 진짜 딱 그 된 날인가 제가 거의 바로 이걸 시작해가지고 네, 맞아. 굉장히 여러 가지 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느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빨리 갔는데 오늘 그래서 주제는 아마 20대 국회를 돌아보며 그리고 21대 국회를 앞둔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까지는 어떻게 보면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제가 그 결혼 여부를 공개할지 말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왜? 그 새날에 처음 왔을 때 앞에 8분 정도가 방송 약간 그 오류가 있어서 다시를 찍었는데 그 8분 내에 푸나님께서 얘 결혼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건가? 없어지는 건가 했는데 제가 김용민 TV 박시영의 눈에 나오게 되면서 네. 거기서 저는 몰랐는데 자막으로 네, 직업과 기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진짜 웃겼어. 그때 그 뭐야 왼쪽에 네, 구석에 네. 앉아 있었잖아요. 네. 그 잘생긴 직원 누구예요? 이 댓글 맞아, 맞아. 많이 봤었거든요. 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제가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입장이어서 뭐 제 의견이 그 박시영 대표님과 전혀 무관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 정책 그 물어보셨잖아요. 저한테 알려달라고. 네네. 근데 제가 받은 게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얘기하고 싶은데 아, 그럼 이걸 얘기를 해야 말하면? 뒤를 말할 수 있는데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근데 왜 고민하셨어요? 그 뭐지? 이게 기혼인 게 제가 어떤 그 나쁜 사람들이 와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혹시나 해서 제가 나쁜 사람들 와서 그게 뭐예요? 악플을 달거나 아. 가족을 공격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그런 것 때문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뭐 굳이 제 TMI 그러니까 좀 너무 너무 네. 개인적인 정보라고 그쵸, 생각을 걱정될 수 했었거든요. 있죠.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결혼 축하드립니다. 찬우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네, 좋아요. 그것 때문에 정신 없으셨을 텐데 지난번에 방송에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해 주시고. 네, 달달형님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단 선거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그때는 밤을 새면서 정말 기뻐했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4.16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모하는 네 그런 의미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밤새셨어요 그러면? 네. 어, 밤새서 봤어요. 어떤 개표 방송을 보셨죠? 중요하죠. 아니 근데 그때 새벽까지 했던 게 네. 박시영 맞아요. 이름밖에 없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중간에 그때 다른 거는 새벽인데도 10만 명 가까이 보시고 왜냐면 다른 게 다 대단했죠. 꺼졌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 네.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방송에 류찬호님이 찬우 씨 밤 못 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제가- 구석에서 자는 것 같아요. 제가 자면 제 와이프가 댓글로 깨워주기로 했는데 다행히 제가 안 자가지고 네. 근데 그때 실제로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마 겹칠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 방송을 보셨던 분 계실 텐데 그때 진짜 큰 역할을 했어요. 옆에서 계속 이렇게. 근데 저도 듣고 있다 놀랬던 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새날에서도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사에서 일정을 마치고 이동형 TV에 갔다가 거기로 넘어간 거거든요. 새벽에. 아, 맞아요. 근데 그 쪽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길래 뭐야 하고 박시영 대표님 보시는데 제가 오고 있다는 걸 얘기하니까
얘기하니까 혼났어요. 이거 왜 이런 걸 얘기하냐고. 얘기하려고. 뭐가 또 중요한 소식인 줄 알았는데 하면서 아니라고. 아 근데 또 그만큼 우리 찬우님이 또 저를 이렇게 네. 중요하게 아. 생각해 주셨다. 아. 피디님이 오시고 감동받았어요. 계시는 거 엄청 괜히 중요한 저 때문에 거예요. 욕 먹어. 황희도 곧 도착 이렇게 보내 욕 먹었어요. 중요한 역할 하셨습니다 우리 찬우님. 근데 실제로 그런 그 긍정적인 효과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훈훈하다. 예, 이제 보는데 지루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좀 감사합니다. 있어서 저도 되게 뿌듯했고 종종 이 새날에서 처음에 우리 찬우님 시작할 때도 이 다비드 누구예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요즘 좀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약간 그 얘기 안 나와서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일단 저희 근황은 대충 들었는데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지난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한 반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총선기획단부터 이것저것 했는데 각자 그 동안에 이제 못다 했던 얘기들 왜냐면은 사실 이게 발언 하나 하나가 또 되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오늘 편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청년 정치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이따가 좀 더 해보고. 일단은 좀 중요한 소식들만 몇 개 좀 전하면 지금 김정은 그 CNN 네. 가짜 뉴스 있잖아요. 네. 그거 다들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이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가 이렇게 쫙 뿌려지면 뭐 주식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근데 그 책임 아무도 안 질 거잖아요. 그냥 뭐 죄송합니다 하고 말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잘못 던진 돌에 진짜 사람들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근데 그게 우리나라면은 정말 돌을 던지고 아무런 제재가 없이 그냥 그 사실 신문사 이름만 나오지 그 기자들 이름 하나하나 다 언급되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지나갔을 일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언론인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SNS를 통해서 그 뭘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이런 거는 그냥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외 기자. 네, 해외에서.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준이 좀 그렇게 높아져야 되지 않나. 시민들의 기준도 그렇고 뭐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 의식으로도 이렇게 그냥 장난으로 돌을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이렇게 좀 그런 의식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땅땅님은 저는 여기 CNN이랑 가디언즈랑 외신 보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저희 채팅방에도 찌라시가 엄청 많이 돌았어요. 되게 진짜 같은 게 그래서 되게 네. 혼란스러웠는데 나중에 청와대 대변인님이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긴 한가? 뭐지? 그래도 아직도 저도 좀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거 3번에 아시안 게임 들어가 있는 거 14년도 찌라시잖아요. 그게.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근데 되게 그럴듯하게 이걸 네, 퍼뜨리고 맞아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오죽하면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라고까지 표현을 했을까. 실제로 그 외신 기자들은 그 로라 비커시 지금 있잖아요. 네. 코로나 네.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해진 네, 그분이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외신 기자들은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또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네. 이제 보도를 열심히 또 했죠. 그래서 맞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기자다운 모습을 많이 봤다. 네. 뭐 저는 근데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 기자들이 다 잘못됐다 생각하진 않거든요. 정말 좋은 그럼요. 기자들도 있고 열심히 하는 기자도 있는데 일부 기자들이 좀 너무 우리의 그 기대를 항상 저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걸 비판하는 거고요. 그 기자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최강욱 그 이제 당선자님이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최강욱 당선인님 그 기자 혼내는 거 보셨죠? 네. 네. 그 뭐 3천만 원 이상 그 비상장 주식 보유하면 그 공직자윤리법 위반하는 거냐 뭐 이거 했을 때 쩔쩔매는 모습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최강욱 당선자님을 개인적으로 되게 가장 기대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인데 다른 네. 분 기대 안 되세요? 아니, 가장 가장. 그 뭐 한때 매운맛 뭐 이런 얘기가 돌았었잖아요. 네. 매운맛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최강욱 당선자님은 눈물 콧물 다 쏟게 만들 불닭볶음면 같은 신라면을 넘어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또 엄청나게 지금 되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네네. 미디어 mon고인가 거기서 나왔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 안에서도 되게 성격 사이다라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더 앞으로도 목소리 크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안에서도.
아, 네. 많은 것 같더라고요는 뭔가 이제 안에서 사람들끼리 많은 것 같은데 아닌 것 유치인 같은데. 타락법 아니에요? 이거? 저도 본인은 어떠세요? 저도 많고요. 네, 좋습니다. 달타령님은 아, 네, 저도 근데 그분께서 사실 후보자이실 때부터 되게 주목을 많이 받으셨고 맞아요. 또 그 주진영 그 후보자님이실 때 그 당시에도 되게 뭐 기자들 뼈 때리는 영상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인터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되게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뻔한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네, 정말 갑자기. 네, 아무튼 그 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원래대로 각자 이제 좀 코너를 좀 나눠가지고 진행하고 오늘까지는 이제 총선 관련된 네. 이슈를 아마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거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라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음. 하나 그건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일부 그 지지자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막 문자 테러도 받고 있고 실제로. 근데 이제 그게 그 문재인 정부와의 여당의 그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기사도 막 쏟아지고 네, 있고 그걸 맞습니다. 누군가 또 즐기고 있을 테고 근데 사실 이게 기재부 관료와의 싸움인 거잖아요. 핵심은 그쵸. 네. 기재부 관료와 홍남기 그 음. 부총리와의 이런 마찰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계속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갈등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게 전국민 지급 관련해서 아마 그렇게 쭉 밀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향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짚고 갈 거가 그 통합당에서 지금 좀 말을 바꿨잖아요. 아, 그쵸. 입장을 네. 바꿨잖아요. 약간 그런 거 보면 졌는데 또 옛날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저는 했었어요. 그게 음. 저 그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약간 농담 섞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다행이다 얘네들 아직 정신 못 차렸나 그러니까요. 변한 게 하나도 없이 똑같으니까 네. 그렇죠. 토론 이번에- 나와서도 네, 계속 똑같은 맞습니다. 모습 네. 보이고 그대로 계속 냅둬야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제야 말할 수 그때는 있다. 잘못 말하면 뭔가 또 이제 따가지고 뭐 거기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다는 식으로 할까봐 이런 얘기 못했는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앞으로도 더 분발해 주시길. 약간 초심을 잃었어요 지금. 약간 몸을 사리는 것 같은데 저쪽이 초심을 부디 되찾기를 바라고. 아무튼 그 이제. 네, 이제 그 20대 국회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20대 국회를 돌아보면서 뭐 아마 다들 각자 여러 가지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일단은 그 민주당 180석은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고 일단 20대 국회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보수의 부정투표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네, 토론까지 네. 한다는데 예. 찬우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 극우적인 포지션을 취했던 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그리고 그 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지션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 보수 극우층이 넓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한 벌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가세연에서 주장한 근거가 출구조사 때 민주당이 기뻐하지 않았다. 박시영 대표가 사전투표를 안 했으니 이길 거라 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건 진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개표 방송하다가 응. 거기 출구조사 안 했어? 그럼 괜찮아.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박시영 대표가 사전투표 안 했으니 이길 거라 했다. 그리고 마지막이 유시민 이사장 양정철 연구원장님이 이겼는데 떠났다. 뭔가 있다. 뭐야? 예, 이게 뭐야? 저도 떠났는데 그럼 저도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셨는데 이게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사전투표가 진영으로 갈렸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에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니까 하지 마라. 본투표에 그쵸.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 사전투표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비율에서 당연히 앞서 있기 때문에 격차가 별로 안 나왔던 상황에서 사전투표 함 까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는 그 과학적인 논리적인 추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도 안 된다. 사전투표 안 깠으니까 이긴다. 이거 뭔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열심히 광을 팔고 있는데 안 팔릴 겁니다. 아니 그게 그리고 까면 좋은 게 지금 송파을 지역이라든지 네네. 그쪽이 이긴 데를 지금 막 그 사전 그 투표 조작설 문제 있다고? 제기하는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그 곳이 그 이긴 배현진 씨인가 곳이에요? 막 그런 곳이고 실제로 그리고 홍준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문제 없다고 하는 이유가 맞아요. 자기도 이겼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네. 얼마나 지금 꼴이 우스운 건지 이게. 심지어는 조선일보도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보수도 그래서 많이 갈리더라고요. 정규재 씨, 뭐 조갑재 씨, 맞아요, 조선일보 맞아요. 다 네. 지금 빨개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대구 수성을 같은 경우도 바뀌었죠. 그 출구조사와 결과가 바뀐 네. 곳인데 네 얼른 광 그만 파시고 이제 본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이번 그 통합당의 패배는 이 극우 세력의 힘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이렇게까지 설치지 않았으면 이 정도로 완전 완패하진 않았을 텐데. 오늘따라 뭔가 땅땅이 워딩이들 이렇게까지 설치지 않았어. 근데 이게 실제로 분석 글도 막 기사도 네네.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 지금 조중동 때문에 망했다. 맞아요. 극우 유튜버들 때문에 망했다. 실제로 그 투표 그 결과 나오는 그날까지도 거기는 이겼다 우리는. 그래서 함익병 씨인가가 그 거기 나왔잖아요. 가세연에 나왔는데 아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댓글에 욕 엄청 달리면서 내보내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지금 사전 조작설까지 하는데 네. 그건 사실은 그 추측이에요 이건. 그렇게 해야 자기들은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거리가 생기니까 그쵸. 네, 그들 그렇겠죠.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이해도 돼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도 먹고 살 파이가 뭔가 있어야 되고 그 자기한테 먹히는 지지자들한테 내기 위해서 뭔가 강성의 목소리를 내고 국내에서 하는 건 그래도 그렇다 치는데 그 일부 그 어떤 분들이 백악관에다가 청원을 올렸잖아요. 이거 정말 나라 망신이라고 정말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 맞아. 네, 뭐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 그 장을 담근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물을 막 붓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만 꺼낼 수가 없거든요. 물을 일단 부어서 새를 막 늘렸어요. 근데 나중에 장을 꺼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장이 없어야 맑아지니까. 근데 이미 물에 다 섞여서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비유, 좋은 비유다. 진짜. 진짜 대박. 아니 실제로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일날까지도 거기서 갑자기 결과 아니라 그러면 그 욕을 다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화살을 다른데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 방식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철저히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조선일보도 이번에 1등 자칭 그 보수 세력에서의 1등 신문의 타이틀 뺏기고 있잖아요. 이미 그리고 무너졌다고 해석하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준석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막 그 안에서 네네. 지지자들 좀 제발 그만 좀 해라 막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뭐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사전 투표 그거 의혹 제기했다가 엄청 또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이게 이 진보 세력의 유튜버랑 그 자칭 보수라고 하는 그 세력의 유튜버랑의 차이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시사를 다룬다. 그리고 좌파 우파가 마치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였지만 이번 그 선거를 통해서 실제로 새날을 비롯해서 이런 진보 진영의 민주 진영의 유튜버들을 보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저도 이 당선인 분들한테 연락이 계속 와가지고 정말 큰 힘이 됐다. 그리고 유튜브가 나도 실제로 그렇게까지 이게 도움이 될진 몰랐는데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유튜브를 보고 왔다는 분 되게 많으시더라. 막 그런 얘기를 꼭 그러니까 제 거가 아니라 그분들이 채널을 만들어서 뭔가 할 때도 계속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공중전이 되게 또 하나의 전략이었는데 그쵸.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저쪽에는 계속 그 가짜 뉴스를 뿌릴 수밖에 없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그들은 계속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갈 길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어지는 게 보수의 미래랑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네. 그동안 우리가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유튜버, 뭐 정치인, 뭐 그다음에 보수 신문, 그러니까 언론 그런 게 다 보수라고 우리는 생각했었지만 사실 여기서 갈갈이 다 찢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찢어지는 게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다들 어떻게 보세요? 보수의 미래. 보수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주류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보수 언론 그리고 보수 세력이 다 주류를 섭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갈갈이 분열돼서 더 합쳐지기가 어렵고 그리고 합쳐지는 순간 보수가 한국에서 가질 수 있는 힘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일단 너무 밉상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탈탈 형님은 저도 근데 사실 항상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얘기했던 게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뭐 딱히 선악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기서 하는 행태들이 사실 굉장히 극우적이고 폐륜적이고 근데 그래놓고 자칭 보수의 탈을 쓰고 있었으나 이제는 보수의 개념이 좀 더 재정립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럴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뭔가 앞으로 그리고 뭔가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사회가 올 거다.
사실 저도 이건 어디서 예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식민지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고 민주주의가 되게 되면 사실 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 선악이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 악, 절대 선의 개념이라는 게 없는 건데 근데 이런 식민지 역사를 가지게 되면 식민지나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악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선 이런 식으로 뭔가 개념이 굉장히 이상해져서 민주주의 역사로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꼭 그런 역사를 겪었던 것 같고 이제는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점점 더 높아질수록 이게 좀 더 다양화가 존중되는 그런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찬우님은 네,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나온 지도들을 보는데 특정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 253개를 칠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으로 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마치 진보와 보수세가 비등비등한 것처럼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아직 보수가 죽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광을 팔고 있는데 네, 저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요번에 총선 때 무궁무진한 보수 유튜버 인재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떨어진 분들이 뭐 차명진 그리고 나경원 씨, 뭐 민경욱 그리고 뭐 전희경 뭐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 할 게 없으니까 유튜브로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주장이 과연 합리적 보수가 생각할 때 일치하는 주장일까? 전 그러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어차피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와, 나경원 TV 나오면 좋겠다. 그렇죠. 저랑 그럼 생방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면 그 와. 창호 씨가 가서 댓글도 달아주고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진짜. 오셨군요. 뭐 이렇게. 아니 그동안에 이게 예전에 안진걸 소장님이 그 나경원 씨를 고발 이제 12차례 가까이 하시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꿈에서도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저도 진짜 나경원 씨 영상을 110회 정도 만들었더라고요. 와. 진짜 110회에 나경원에 대한 영상 다뤘지만 오히려 더 과거로 돌아가는 이상한 현상을 이렇게 봤는데 뭔가 이제 나경원 씨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점점 언론에서도 외면할 텐데 뭔가 한편이 되게 쎄해지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 아직까지 저렇게 사라지면 안 되는데 아직 이게 더 다룰 게 많은데 약발이 아직 아직 많은데 이게 지금 그래서 유튜브를 꼭 하시면 좋겠다. 예, 참 되게. 희두님 가서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개설하는 거다. 네네. 네, 네. 제가 나경원 씨 유튜브 꼭 만들도록. 네. 그러면은 아주 보내드려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 그 안정과 품격 이 이미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진보가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코로나 전국의 안정적인 정부 운영 그리고 그 품격 있는 이낙연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워하지 않겠다와 네. 황교안 전 당대표가 말한 이제 미워하겠다 이게 품격의 차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쵸. 이제 보수가 점점 절박해지니까 이제 그런 걸 따질 힘이 없는 거죠. 이제 품격 있게 못하는 거죠. 본인들이 절박하니까. 저 주변에 이렇게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어찌됐든 했을 거 아니에요. 총선이라고 같이 얘기를 했던 게 근데 둘 다 잘 모르겠고 둘 다 싫은데 나는 통합당이 더 싫어 다 이런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더 반사 이익을 받았던 거 아닌가?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중도층에서는. 네, 차명진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네, 했죠. 그렇죠. 그런 거는 진짜 중요한 거든요. 막말 맞아요. 같은 건. 그 혹시라도 이제 이걸 보신 분들이 그런 인간들한테 분이라고 하지 마라 이럴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 저희한테 되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어야 맞습니다. 이번에 또 그리고 그 장재원 씨나 이런 사람들이 또 들어왔잖아요. 예, 그런 사상. 사람들 그 민낯을 근데 전 진짜 그 사람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그 공직자의 윤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식한테 문제 있는 사람 공직자의 맞아. 자격이 없다 그래놓고 지금 자기 아들 재판 다 인정했잖아요 이번에 첫 네. 재판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 그 사람도. 본인도 진짜. 엄청 부끄러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지구멍 숨고심을 칠 것 부끄러운 걸 아는 저는 안 사람이면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냥. 그런가? 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 보수라는 게 기존의 그 이념하고 자본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아무튼 그 박근혜 씨가 옛날엔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지만 이젠 그냥 감옥에 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이념형 보수도 더 이상 집결이 어려울 것 같고 특히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되게 안정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부분이 되게 진짜 보수 참된 보수라는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되게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180석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찬우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양정채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셨는데 되게 두렵고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섭다는 반응이었고 사실 저도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하나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 떠난 거 가지고 이렇게 이겨놓고 도망친 거 아니냐. 저도 이제 커뮤니티 같은 거 모니터링 요즘 많이 하는데 네네. 뭔가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 도망친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 그 가짜뉴스를 갖다 붙이면서 이거 뭔가 지금 어마어마한 게 터졌다. 그래서 이거 도망간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자칭 보수 세력들은 뭔가 성과를 내면 그걸 가지고 한 자리 차지해야 네. 그러니까 그쵸. 뭔가 성과를 이렇게 돌려받아야 그게 도와준 이유였잖아요. 근데 이쪽은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박수 칠 때 떠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박수 박수 칠 때 왜 때- 떠나? 나 내 자리를 줘야지. 약간 이런 사고 방식. 네. 맞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죠. 거기서 하는 걸 보면 항상 여기 얼토당토 않은 걸로 여기다 막 이상한 공작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자기들이 다 했던 가락이 있으니까 사실 하는 건데 여기서 순수하게 행동을 한다고 해도 저기서 정말 그렇지 않게 보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볼 때마다 그 앞에 가로 열고 나라면 이를 붙여요. 나라면 이럴 텐데 너희는 왜 안 그러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힘드셨지 않았을까요? 그 양정철, 이근영 위원장님 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 한 번은 뭐 다 있었던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MB 측에 고발 당했을 때 이거 어떻게 네네. 좀 대처를 해야 될까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조언을 구하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되게 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의연하게 대처해라 하면서 이제 원장님 본인을 보라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 온갖 공격과 막 음해와 진짜 온갖 데에서 다 공격을 하는 걸 그냥 어쨌든 다 이렇게 견디면서 묵묵하게 이제 총선을 위해서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다 하고 그냥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나서게 되고 그런 이유도 뭐 사실은 저희가 뭐 잘 먹고 잘 살자보다도 청소년들 미래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저는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똑같은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사 나왔던데 이분들 선거 그대로 다 맞췄다고. 네. 봤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이언스죠 이제는. 네, 진짜. 네, 그 빅데이터로 해서 막 그 고민정 후보 그 지역구 이런 거 막 봤죠. 동성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칭 보수 세력에서도 엄청 공격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을 네. 뭐 하냐고. 여의도 연구원이 몰락을 하는 바람에 네, 그렇게 됐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 180석은 그래서 다들 어떻게 보세요? 두렵다는 평가. 180석을 보고 진짜 저는 이 정도였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전혀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고 그리고 저도 주변에서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랑 얘기할 때 제가 막 170, 160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막 에이 막 다 이랬거든요. 근데 딱 180 나오니까 이제 다 뭐 할 말 없죠. 그분들이랑 너무 내기 안 낮게 하셨어요?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180, 190 이래야 돼. 160, 170. 너무 높게 아, 너무 얘기해서 높다고. 아무튼 그렇고 근데 이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치는 겸손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머지 이제 문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혁 과제들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달타령님은 저도 약간 그 두렵다는 말에 되게 공감이 갔던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촛불 전국에서도 그때는 사실 이 전선이라고 할까요? 뭔가 선악의 개념이 좀 더 뚜렷했잖아요. 여기 뭔가 악이 있고 거기에 대적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 근데 사실 정치가 발전해 가면서 사실 막말 정치 이런 거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없어져야 하잖아요. 계속 뭐 세월호 같은 걸로 해서 막말하거나 뭐 이런 차명진 같은 분들은 이제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아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저런 분들이 큰 공을 세웠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그럼 막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정말 이제 잘해야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지지해 줄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정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지를 해준 것만큼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찬원님은요? 네, 저는 보면서 왜 예전에 한창 발목을 잡던 때가 있었잖아요. 저기 자한당리회에서 발목을 잡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민주당이 제발 한 번만 힘을 받아서 쭉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일종의 긁지 않은 복권이었잖아요. 근데 긁었는데 180석이 나왔어요. 당첨됐어. 네, 당첨됐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
기쁨을 이제 수령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국회가 남은 개혁 과제들을 잘 해낼 거라고 보고 저는 그거를 그 한 장의 사진 있잖아요. 왜 이낙연 당선인께서 이렇게 자제하는 네네. 그 부분에서 저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되게 엄청난 그 품격 있으신 네,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그런 카리스마나 이런 게 음. 굳이 말씀 많이 안 하셔도 음. 그 자체로 그냥 이렇게 아우라가 뿜어져 아, 나오고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다 뻔한 얘기들이네요. 저희들 다 잘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무능한 여당 얘기 나오고 막 오만한 여당 얘기 나오고 시작번에는 또 아까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대립각 세우는 네네. 것처럼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공격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뭐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이럴 때일수록 당연히 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항상 겸손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감사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저쪽에서 또 협치라는 걸로 막 프레임 걸고 그쵸, 왔잖아요. 그쵸. 협치가 뭔 놈의 협치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치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어쨌든 진짜 중도라든지 정치에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땐 야, 민주당 180석 되더니 지들 멋대로 하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언론이 또 엄청 서포트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되게 어렵죠. 그쵸. 네, 일단 쉽지 않죠. 중요한 거는 일단은 민생을 먼저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왜 민주당이 하고 싶고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하고 싶지만 그 국민 절대 다수 그러니까 국민이 반반이 나뉘는 정책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일단은 민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민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민생을 바탕으로 추진력 있게 나가면 저는 그런 보수 언론의 공격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박시영 대표님이 던지신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민생 이슈로 먼저 이렇게 다들 공감할 만한 이슈를 먼저 하고 박시영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미래 우리 그 류찬우의 눈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 류찬우 군. 푸른 떡잎. 예. 근데 실제로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네.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지지자들이 강렬하게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지지자들 입장에선 답답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6월 초까지는 20대 국회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이번에 당선돼서 바로 스타트인 줄 아는 분도 상당히 많으신 거예요. 아. 제가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어도 댓글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그죠. 네. 이런 오해가 시작이 돼서 되게 피로도가 늘어나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면 한 2달 남았잖아요. 대충 그 2달 정도 뒤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한 달 반 정도인데 그때 시작할 때쯤이면 계속 뭔가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맞춰줘야 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방금 말씀 주셨듯이 뭔가 다들 납득할 만한 걸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지자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탠스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진짜 탄력을 받아갖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아니 뭐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언론 개혁 막 이런 걸로 자꾸 압박을 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눈치를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내가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네, 그 짤이 생각났어요. 네. 아까 그 얘기 해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이제 21대 국회 들어가기까지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처리해야 되는 법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N번방 사건이나 뭐 일하는 국회법이나 그리고 제주 4.3 특별법 이런 것들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계속 관심 가지고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180석이 됐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이 합쳐졌었잖아요. 이게 검찰개혁 한창 작년 9월 때쯤부터 이런 게 네. 있었는데 검찰개혁하고 공수처법 통과되는 시점부터 사람들이 좀 관심 끊었어요. 아마 유튜브 하신 분들 다들 공감하실 텐데 조회수라든지 이거 확 줄었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어떤 서버 업데이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제 우린 했으니까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뭐 선거법 그런 거 개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했다 하고 이렇게 관심을 잠깐 끊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180석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그래서 이번에 180석이 됐다 해도 이제 한 걸음 나은 거고 기존의 그 기득권 적폐 세력들의 저항이라든지 또 언론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아직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진짜 참된 소식을 여기서 봐야 된다. 참된 소식을 알림이 많이 네. 됐어요. 새날에서 새날에서 확인해요. 네 막타는 함께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날에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네. 아무튼 이번 20대 국회 정말 제 기억에 남는 건 막말이랑 혐오 그리고 막 되게 그 국회 선진화법 빠루. 네. 네. 빠루 네, 맞습니다. 그런 거밖에 없어서 이번에 21대에는 제발 그런 모습 좀 음. 그만 봤으면 좋겠다 저 생각합니다. 좀 품격 있는 정치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4월에 작년 4월에 그 동물국회는 너무 각인되어 있는 나쁜 기억이잖아요. 그런 네. 건 앞으로 절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국회에서는. 근데 벌써부터 약간 싹수가 보인다고 할까요? 일하는 국회법인데 사실 일하는 국회법을 반대하면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시작도 조선일보가 안 또 했는데. 반대를 네, 조선일보가 네. 그렇게 일하는 하는데. 국회법이 거기 안에 세비 삭감이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도 의원들 자기래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안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들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또 21대 국회를 앞두고 뭐 이렇게 예언이라고 할 건 아니고 그냥 각자 어떤 국회의원이 가장 기대되는 아까 뭐 최강욱 당선자님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네네. 뭐 또 다른 분도 얘기해도 되고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좀 가장 눈여겨보는 그런 당선자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일 기대되는 분은 최강욱 당선인님이 맞는데 다음에는 저는 의정부 갑의 오영환 당선자님. 네, 저는 그분이 그때 그 동료들 앞에서 또 눈물을 보이셨잖아요. 저는 그런 분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국회에 나가서 무언가를 한다면 정말 그 지키는 국회, 사람을 지키는 국회 그런 걸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오영환님 제일 기대됩니다. 네, 저 뻔한 답변 해도 되나요? 네, 뭐 계속 뻔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뻔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저는 네, 이낙연 당선자님이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구 그걸로 맞아, 합시다. 맞아. 우리 청년 후보자들. 왜냐면 청년 청년들은 후보자들.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청년들을 알리는 나 걸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혔어. 네, 안 물어볼게요. 나중에 그 SNS에 장난입니다. 올리세요. 네, 네. 저는 장경태 후보자님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 오영환 후보님 얘기해 주셨으니까 장경태 당선인님이 인재 육성 1호예요. 자칭 타칭 그 민주당에서. 네, 그래서 그렇죠. 예, 그 15년 동안 그렇게 해오신 그 짬밥이라는 게 무시 못할 거란 말이죠. 근데 영입된 분들도 굉장히 잘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지만 장경태님께서 어떤 청년 정치를 진짜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부담을 막 엄청 팍팍 주는데 제가 너무 장경태 기대가 당선자라면 이걸 듣고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이거 지켜보겠다. 네, 좋습니다. 약간 첨언을 하면 장경태 당선인 분이 좀 청년으로서 되게 특별했던 점이 그냥 기존 후보들은 뭐 지하철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짜는데 이분은 문화 콘텐츠에서 좀 강점을 두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청국장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해주셨죠. 네, 그런 것만 해도 진짜 젊잖아요. 맞아요. 네. 좋았어요. 그것도. 그러면은 겹치는 걸로. 저는 아직 다른 건데. 그렇지만 다른 사람 걸로. 네. 저는 구민정 당선인인데 왜냐면 이 KBS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언론 개혁이나 네. 그리고 원하는 상임위도 가방위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도 되게 괜찮게 하시지 않을까. 예. 언론인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그쵸. MBC에. 네, 그쵸. 배현진. 네, 그분은 배현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도 뭐 정권 심판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그 나경원 씨가 떨어졌잖아요. 나경원 씨만큼은 안 되겠지만 포스트 나경원으로서 큰 역할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 마이크 이렇게 해주셔야 아마 잘 들릴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 쪽. 그래요? 네. 지금은 네, 아무튼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년 후보자들이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솔직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뭐 다 축하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 국회의원들 요즘 이제 가까이서 한 반년 동안 거의 매일 만났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개개인이 특히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이 되고 근데 저도 옆에서 봤을 땐 몰랐지만 한 명 한 명이 뭔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법안 발의할 때도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많은 공감대가 그 안에서도 형성이 돼야 되고 또 국민들이 또 이렇게 도움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지지를 해줘야 네.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받쳐주면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법안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정작 이런 게 이슈도 안 되고 탄력도 못 받고 엎어지고 참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청년들이 이번에 좀 많이 돼서 다행인데 네네. 팀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팀을 네네. 이뤄서 이 적당한 인원끼리 모여서 같이 어떤 거를 할 때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원팀이 돼서 선거도 그랬잖아요. 민주당 원팀으로서 네, 활동했는데 그 민주당 이번에 당선자들도 진짜 개개인으로 각계격파를 하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같이 진짜 연대하고. 서로 다른 분야 공부도 하고 공부도 진짜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제가 놀랬던 네. 건 뭐 다른 당은 모르겠지만 이 민주당 내에 보면은 그런 스터디 모임도 있고 어. 계속 공부하고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국회의원이 우리가 흔하게 봤을 때는 진짜 세금 그냥 먹는 날로 먹는 사람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민주당 상당히 많은 의원들은 그러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지지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던 이유인데 진짜 어떤 분들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막상 이제 밖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다가 정치인이 돼서 뭔가 이제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왜냐면 당장 이제 엄청 끌어오르잖아요. 뭔가를 입법도 하고 제도도 만들고 막 바꾸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가 그냥 하나의 목소리로서 네. 밖에 있을 때나 안 해왔을 때나 다를 게 없다. 오히려 여기선 더 희망이라도 밖에선 갖고 있었지. 그쵸. 여기 오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할 수 있는 건 없고 어. 그때 느끼는 어떤 무기력함 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깨어있는 시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었잖아요. 막 뭔가 진짜 누가 대통령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이 민주사회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의 주식된 힘이 계속 나왔던 거고 이제는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시민들이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봐도.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이 힘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청년 후보자들이 이번에 아쉽게도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네. 부산 수영의 강윤경 후보라든지 네. 최지은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 김한규 후보 이런 분들 민주당에서 정말 열심히 키워야 된다 생각하고 네. 우리들도 계속 기억하고 틈틈이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도 좀 알리고 그럴 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혹시 다른 뭐 기대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청년들? 아니면 그냥 국회 전반적으로 21대 국회를 앞두고 그 2022년이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유력한 후보들이 몇 있는데 아마 이낙연 지금 당선인 분이 되게 말이 많이 있잖아요. 대망에 오를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그 안에 뭐 이제는 누가 될 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낙연을 잡을 것이냐 뭐 그게 뭐 관건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쪽에 이번에 총선이 끝나면서 대선 그러니까 자칭 대선 후보들이 많이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한편 왜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세계 대회 하면은 네 뭐 양궁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선수 선발전이 결승전보다 더 어렵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는 굉장히 많은 인재풀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어찌 보면 대선보다 그 당내 경선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5월에 그 엄청 네. 맞아요. 네. 저는 섬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건 재밌을 수 있는데 안에서 뭔가 하는 사람들은 약간 특히나 사실 이번에 뭐 끝난 얘기긴 하지만 유튜버들도 이걸로 엄청나게 많은 그 일부 작전 세력들도 많이 투입이 돼서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이 얘기하면서 사이를 계속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계속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이 선거라는 게 진짜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선도 그렇고 뭐 지선도 그렇고 또 이 총선 끝나고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많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미 그쵸. 많이 돼 있고 또 그런 거를 잘 판단해 주시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이나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되게 그러니까 피로하잖아요. 막 피곤하고 그렇죠. 팩트 체크도 우리가 해야 되고 아니 정치인들 그럼 왜 뽑아?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만큼 저쪽에 저항이 거세고 너무나 많은 자본이라든지 이런 걸 투입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조금만 수고스럽더라도 노력을 하면 그거를 서서히 바로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최전선에서 앞으로 열심히 싸워줄 180석 그 원팀 네. 민주당 후보자들 당선인이죠. 네. 당선인들을 당선인들. 저희가 꼭 지켜야 된다. 절대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미리 계속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솔직히. 예. 아무튼 그 이번 21대 국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뭐 계속 너무 무섭다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정치에 그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아마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청국장 할 때쯤에 네, 얘기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그때와 지금의 신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특히 정치판에서 지금 이번에 총선을 어떻게 보면 각자 다른 입장에서 지켜보고 막 겪으면서 왜 정치에 관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향후에 내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뭐 정치인이 돼서든 아니면 밖에서 뭐 다른 사이드에서 뭘 하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앞으로 청국장이 이제 지금은 총선 콘텐츠를 하고 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저희가 청년 정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요즘 청년들이 무슨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데서 거의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막 다양한 채널에서 청년들 얘기 나오는 거 보지만 진짜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뭘까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테니까 그래서 짤막하게 각자 생각하는 뭐 개인이 정치에 왜 관심 가졌고 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 청국장을 시작할 때 이제 총선 전이었잖아요. 한참 전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세상이 바뀔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되게 회의적인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던 게 민주주의가 확실히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치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계기점이 저희가 있었던 촛불혁명이 됐었고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더 높아지고 우리 미래의 아이들한테는 더 좋은 세상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됐어요. 이번 선거에서.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속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네. 부끄럽다. 달타령님은 잠깐만 근데 오글거려서 잠시만요. 손부터 펴시고. 근데 왜냐면 저도 딱히 계기라는 거는 없다고 이제 그 전에 이제 1화 때 영화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선거라는 거를 이렇게 가까이서 저는 겪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시고 정말 캐릭터가 좋으신 분들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고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까 희두님께서 그 이제 검찰 개혁 얘기가 있을 때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한 적이 공공의 적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응집했다가 다시 또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고 근데 저는 각자의 일상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걸 책임져 주는 게 이제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활하면서 그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희생해 주는 이제 그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정치를 올바르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정말 옆에서 보면서 너무 절감했고 그분들이 아까 희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때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분들의 고충 같은 것도 좀 잘 몰랐잖아요. 왜냐면은 다 정치인들은 다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하고 뭐 아까 세금 도둑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많고 한데 정말 진정성 있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다는 거 느껴가지고 저도 희망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저는 뭐 좋은 사회를 만들면 그게 제가 좋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게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좋은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해서 그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네
그거를 사람들께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 나의 공적을 알리는. 아니요. 지금 뭐 나중에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목표? 저는 지금은 일단 되게 많은데 뭐 유시민 이사장님이나 박시영 대표님이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푸른 나무님 이런 진보의 세 번째 나왔습니다. 세 번째.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총선도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난 이 시국에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분도 당연히 계실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자꾸 이 시국에 뭔 얘기만 하면은 자꾸 막 입을 막아요. 저희들이 솔직히 막 그러면서 재미가 없대요 또. 그러니까 편하게 청년들이 사실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청년 정치라고 하면서 딱딱하고 바르고 막 진짜 품격 지키고 겸손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애들 다 떠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다가 마냥 청년들 인위적으로 넣어라.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자면 정말 길어지는데 국회에서 청년들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밖에서 국회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아무리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따지고 보면 다시 시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이게 네. 청년들한테도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그럼 청년들이 투표도 하고 그 투표가 진짜 위협적으로 느껴져야 그 안에서 인위적으로 50%든 뭐 100%든 뭘 할 텐데 계속 밖에서는 청년들이 막 올바르게 재미없게 하고 뭔가 막 자꾸 이렇게 하면 가르치려고 그러고 온갖 그 청년들 도망가게 다 만들면서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또 청년들 이거 안 한다고. 이게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한 반년 동안 가장 크게 느꼈다면 바로 이걸 느꼈는데 정말 이런 걸로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원래 제 캐릭터도 되게 겸손하고 항상 그렇게 뭔가 바르다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막 싸가지 없게 한다, 막 건방지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 시국이 안 좋아도 청년들끼리 웃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편하게 이렇게 청년들의 고민도 얘기하고 연애 상담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정치랑 이어지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표적으로 게임하고 정치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게임 얘기만 하면 이 시국에 막 뭐 나오고 이건 제 개인 방송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일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청년들이 정치를 관심 갖게 해달래요. 청년들이 특히 젊은 남성들이 게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게임 얘기하면 회초리 들으려고 그래요. 네. 마치. 근데 그래놓고 정치 얘기를 하래요. 그럼 이거 그냥 매로 때리면서 정치해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비유하자면.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거는 정치인들한테도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도와달라. 우리들 좀 이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걸 넘어서 청년들이 뭐에 주로 고민을 갖고 있고 요즘 트렌드가 뭐고 어떤 문제로 지금 뭐 집안에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내는 어떤 정책을 내고 법안을 만든다는 걸 어필을 해야지 이들의 어떤 그 자유분방함 특히 요즘 청년들이 어떤 걸로 좋아하고 즐기는지를 전혀 듣지도 않은 채 무작정 청년 정치는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관심을 가져라. 이게 너한테 도움된다. 이거는 전혀 올바르지 못한 접근 방식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청년을 비주류로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는. 그게 아마 대표적으로 그 정의당 비례 1번 또 얘기 나오지만 그 게임계에서는 그게 대표적인 예였어요. 그게 뭐 저도 더 이상 뭐 네거티브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게임계에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네네. 이걸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 겨우겨우 게임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관심을 가졌어요. 저를 욕하더라도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관심을 가졌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싸움인 거잖아요. 무작정 민주당 지지해라라고 한다고 민주당 지지 안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해야 뭐 민주당을 지지하든 통합당을 지지하든 정의당을 지지할 텐데 그 이후부터는 각자 정치인들의 몫이고 그 또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그 전략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이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세계가 사실은 이제 그 영역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전혀 인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이거를 인지 못하면서 어설프게 유튜브만 하려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인위적이라는 생각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뭐 세대 교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청년과 그리고 뭐 중장년층 간의 갈등이 되게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세대 교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좀 모순적이라고 보고 세대 교체면 우리가 올라갈 테니까 니네가 나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세대 교체보다는 오히려 세대 조화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뭐 늙었다고 죄가 아니고 젊다고 죄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단어 하나하나
바꿔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 SNS에 세대 교체 얘기하고 왔는데. 읽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 세대 인위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저도 네, 근데 세대 맞아요. 교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당내 시스템 제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에는 이 진짜 말로만 청년 정치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들이 진짜 청년들이 어떤 포부를 가지고 20대가 뭘 알아 이런 반응이 아니라 20대인데 얘는 왜 청년 정치를 한다고 나왔을까 라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럴 만한 어떤 그 비전을 갖고 있나 이런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뒷받침돼야 4년 후에 청년 후보자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뭐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어요. 이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항상 근데 이 댓글에 그런 게 많이 달렸었잖아요. 네, 이 시국에 맞아요. 뭐 너네들 웃음이 나오냐 웃을 때냐. 사실은 이제는 이걸 뚫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선글라스 가지고 아직도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들끼리 웃고 있으면 지금 웃음이 나오냐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피하면 결국엔 저희들도 피하면 이 청년 정치라는 것도 결국엔 공허한 어떤 정치적인 언어로밖에 안 비치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좀 재미있고 여태까지 총선이니까 사실 근데 되게 조심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총선 끝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청년 정치에 대해서 진짜 앞으로 청국장 청년 대국민 소통장 네. 청년들의 이야기 편하게 하려고 저희가 방송한 거 아닙니까? 푸나님도 맞습니다. 그런 맞아요. 기회를 주신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우리가 바르고 막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뭔가 바람직한 청년들의 상으로만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정치적인 그 엄숙주의가 또 세대 갈등을 만들고 정치 혐오를 낳으니까 저희도 이제 좀 더 밝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그 사실 세대 공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저희가 초반부터 무슨 청년 정치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386, 586 비켜라 저희가 나가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다 이렇게 다 그만큼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좀 더 다양한 가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구들을 다 척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외구 없는데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그러면 적이 없는데 사실 적이 있어야지 뭔가 또 뭔가 응집이 되고 이렇게 지지자들도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을 때 이게 그 포스트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정치가 발전하게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지만 그런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젠다가 있는 분들이 또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의 청국장 그 오늘 24회니까 25회부터는 또 어떻게 보면 새로워질 수도 있겠죠. 예, 저희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인물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불안하신가요? 지금 새로워진다는 게 그 주제에 관한 내용인 건 맞죠? 분위기라든지 네, 그렇죠. 저희도 좀 이렇게 편하게 예, 방송하고 재미있게 네, 순간 긴장을 해서 제가 눈이 또 촉촉해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 지난 1회부터 24회까지를 돌아보는 방송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좀 전반적으로 쭉 돌아봤을 때 국회에 대한 얘기는 좀 했으니까 네. 청국장에 대해서 생각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얘네들이 젊은 애들이 나와서 듣긴 듣는데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런 얘기할 기회가 없을 정도로 달려왔기 때문에 각자 청국장을 왜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짧게만 각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인가요? 네. 네. 바꿀까요? 네, 바꿔주세요. 계속 저부터 했어요. 달타령님. 저는 사실 어쩔 때는 진짜 너무 처음인 것처럼 떨릴 때도 사실 있었고요. 이거 25회를 하면서도 항상 처음 같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앉으면.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푸나님께 항상 감사드릴 따름이죠. 아니 지금 본인 수상소감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요. 아니 정말 네, 네, 패스하고 아름다운 밤이네요. 네, 찬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좀 분노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한 분노이잖아요. 그 보수 유튜버들의 저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분노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좀 경직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막 엄청 사명감을 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경직도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좀 편안해진 게 있어요. 이 스튜디오나 뭐 방송이나 그래서 앞으로 편해진 만큼 제 기량을 더
널리 알리고. 와 그러면 난리 날 텐데 진짜 엄청난데. 기대됩니다. 야 진짜. 이거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광을 또 팔았습니다. 네, 땅땅님. 저희가 처음 방송했을 때가 그때가 광화문 정치랑 서초동 집회 이렇게 나뉠 때였어요. 네. 한창 나라가 아, 시끄럽고 분열될 때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솔직히 좀 겁이 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내가 목소리를 잘못 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하는 목소리도 하나의 의견이고 다 이제 지켜봐 주시고 뭐 지지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냥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청국장이란 프로그램 자체가. 맞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겁이 좀 많이 났어요. 막 할아버지들이 알아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괜히 막 혼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일 없더라고요. 제가 저를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 네. 그 실제로 그게 저도 많이 느낀 게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어딘가에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고 막 실시간을 통해서 소통도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새날에서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건 정말 감사드리는 거고 그만큼 저희들의 목소리를 잘 전하는 것도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롭게 또 찾아뵐 청국장 꾸준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의 엔딩 멘트는 우리 류찬우님이 해주시는 걸로. 네. 제가 할까요? 네.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니라 네임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 덕분이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데?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